현재 일본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약 6,870만 대.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은 1,127만 대.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는 2배 약간 넘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6배가 넘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일본이 나름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자전거 대국입니다. 자전거 대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일본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 자전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점. 그리고 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뭐 한국에서 자전거 탄다 하면은 좀 건강 좀 생각하나 보네 라든지, 아니면은 그 있잖아 자전거 막 이거 취미인가 보네, 약간 그런 식으로 느끼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저는 처음에 한국 갔을 때 자전거가 그 일본만큼은 없어서 조금 놀랐어요. 이제 일본은 이 이제 자전거가 어찌보면 생활 필수품, 예, 자전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이제 문화가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자전거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앞에 바구니가 있는 이런 자전거를 일본에서는 마마차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용 자전거, 엄마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왜냐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있잖아 장 보러 다닐 때라든지 뒤에 아이 태우고 있잖아요. 할 때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건 일본은 마마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자전거 타봤자 얼마나 타겠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현재 일본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약 6,870만 대. 2명당 하나 정도로 이제 갖고 있다. 예, 2000년대 들어서는 좀 약간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성기 때는 한 7천만 대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은 1127만 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0만 대 조금 넘게 있어요. 당장에 그만 비교하더라도 약 뭡니까? 6배 이상은 일본이 한국보다 자전거가 많습니다. 인구는 2배 약간 넘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6배가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타고 다닌다. 라고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특히 뭐 전철, 그 다음에 버스부터 이래가지고 교통비 비싼 거 유명하잖아요. 당장에 자동차는 뭡니까? 주차비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고속도로도 비싸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 자전거 많이 타겠지 라고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이외의 이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왜 일본 사람이 자전거를 많이 탈까라고 했을 때, 박간애가 예전에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슈퍼 얼마나 자주 가세요? 장 보러 어느 정도로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로 마트에 가고, 아니면 집에 있는 밑반찬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슈퍼에 갑니다. 예, 일본은 밑반찬 문화가 없고 그때그때 식재료를 사와서 먹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슈퍼에 간다고 보면 돼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차를 타고 간다라든지 버스를 타고 간다라든지 지하철을 타고 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마트에 많이 가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뭡니까 장바구니가 들어간다라든지 장 본 거를 담고 집과 마트를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엄마 자전거를 했잖아요. 엄마들이 슈퍼 가가지고 비닐봉투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거 그걸 담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 갈 때 이 정도 바구니 크기로 끝낼 수 있는 량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먹을 정도만 사서 담으면 되니까. 예, 짱구는 못 말리는 거 봤을 때 짱구 엄마가 앞에 바구니 달린 걸로 애들 뭐 학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뭐 장바구니 싣고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일본 사람 실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마다 한 대는 필요하다는 계산이 무조건 나와요. 가정마다 한 대라는 것보다 저는 집안 출신 사람이니까 말하면 그 1인당 한 대요. 그렇죠. 추미코가 느끼는 1인당 한 대라고 느끼는 이런 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다음에 나온 이유죠. 통학입니다. 학생들. 그 뭡니까 뭐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일본 드라마에 봤을 때 무조건 이 씬이 나오죠. 학창시절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뭡니까? 자전거 들고 나서 야,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어디 들렸다 가자 라는 씬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 굳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는데 굳이 자전거를 질질 끌면서 둘이서 이제 뭡니까? 하교하는 씬이라든지 그게 일본에서 무조건 뭐 거의 뭐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씬들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보는 뭐 스즈메 문단속 이제 한국에서 히트한 거기서도 주인공이 맨날 첫날 자전거 타고 다니죠. 오버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자전거로 갔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파트 기준 아닙니까? 일본 아이가도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심에는 물론 일본도 아파트가 있겠지만은 이 학교라는 게 도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특히 지방 도시에 가면 학교가 논밭 한가운데 학교가 있다라든지 땅값 싼데 학교 세워야 되니까 교통이 불편한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역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반적인 등교 패턴이 뭐냐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친구도 있고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역에다가 자전거를 주차를 해두고 기차를 타고 학교 가까운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등교를 한다. 이거는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회사원분들도 가까운 역까지 자전거로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저도 그 회사 다닐 때 자전거 타고 간 회사도 꽤 있습니다. 회사 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자전거를 세우고 그리고 건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신입사원 때는 제일 가까운 역까지 자전거로 그렇죠. 갔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학생들 있잖아. 통학하던 학생들의 그런 느낌대로 그대로 사회인도 이렇게 자전거를 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충 계산이 나오죠. 최소한 학교 가는 A는 아이도 한 대가 필요해. 장 보는 엄마도 한 대가 필요해. 출근하는 아빠도 한 대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대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6,800만 대 쌉 가능. 이런 식으로 대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용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도 아니 뭐 다 교통비가 비싸니까 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없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너무 띄엄띄엄 있으면은 스쿨버스가 순회를 한다라든지 통근버스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게 어느 정도면은 걷기에는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자전거 타면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의 거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통이 띄엄띄엄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차 타기도 애매하고 전철 노선 넣기도 애매하고 버스도 시간 간격이 촌동네는 애매해. 그럼 답은 뭐다? 자전거다. 라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본 사람이 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지방도 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애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단체로 버스 타고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안에 학교가 있다라든지 그런 패턴이 대한민국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대수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장 보는 것도 자전거 아빠분이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넣어봤자 얼마나 넣는다고. 이거 해봤자 간이 기변해 갔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장. 그러면 장 보러 갔을 때 우리나라는 뭡니까? 한 번에 많이 사오잖아요. 마트 가서도 막 담아오지 않습니까? 차 타고 와서 트렁크에 담고.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가 필요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이런 자전거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네. 한국처럼 아파트 단지마다 조금 슈퍼가 있다거나 그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본 아파트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자전거가 많으니까 뭐가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자전거 주차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자전거 주차는 기본적으로 유료예요. 돈 내고 주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정말 더 늘어났네요. 옛날에는 솔직히 공짜도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든 다 유료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자전거 주차장이 많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사는 집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예. 주택 살면은 자기 주택 부지 문 앞에 대면 되는데 일본도 아파트, 맨션, 집단 주거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아파트 안에도 따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예. 자전거 주차장이. 이게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동차는 아파트 단지마다 한 가구당 한 대는 보증을 많이 못 해줍니다. 자동차는. 면적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신 이 자전거만큼은 거의 일본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한 가구당 한 대는 무조건 될 수 있게 확보를 무조건 해줍니다. 혹은 2대까지라든지 있잖아요. 왜? 안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자동차 주차 부지 확보하는 것보다 자전거 확보하는 게 일본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아파트에도 뭡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대는 주차장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 돈 내야 됩니다.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예, 돈을 내고 여기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아파트 찾을 때도 적어놔요. 아파트 분양할 때 있잖아. 자동차 월 주차비 얼마, 밑에 자전거 가구당 몇 대, 한 대당 주차비 얼마 이렇게 해놔요. 그럼 자전거가 많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본에서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죠. 바로 자전거 도난입니다. 예. 예, 일본의 자전거 도난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정말 옛날부터. 그렇죠. 옛날에는 자전거 도난이 30만 건 있었어요, 연. 30만 건. 그런데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늘어나가지고 연간 12만 8천 건 정도의 자전거 도난이 일어납니다. 12만 8천 건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KBS 뉴스. 한국은 왜 자전거만 훔치죠? 원복동의 나라? 이래가지고 한국 뉴스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다른 건 치안 엄청 좋은데 자전거를 엄청나게 훔쳐가요. 왜 자전거를 훔쳐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이 자전거 도난 건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만 1,555건. 그러니까 11,000건 정도가 대한민국은 연간 자전거 도난 건수예요. 한국보다 자전거는 일본이 6배가 많은데 도난은 12배가 많아요. 즉 일본에는 한국보다 자전거 도둑이 2배가 더 많습니다. 예, 엄청 많죠. 예, 장난이 아니죠. 우리 추미거 자전거 사고 한 달 만에 도난 당한 적도 있어요.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그 주차해도 돈 안 받았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훔쳐갈까? 일본은 자전거가 흔해 빠졌어요. 생활 필수품이에요. 마치 남의 거라 하더라도 이 자전거를 잠깐만 빌려 타고 가도 문제가 없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내려. 내가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게 앞이라든지 그런데 우산꽂이, 우산이 막 많이 있는 게 보여. 물론 내 우산은 아니야. 그런데 잠깐만 빌리자 이런 식으로 우산을 펼쳐서 가는 사람들. 이게 일본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뭡니까? 내가 지금 급하게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어. 저기 자전거가 있네? 잠깐만 빌려 타고 갖다 두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마치 우산처럼 자전거를 쓴다. 그러니까 범죄 의식으로 훔쳐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빌려 탈게요. 갖다 둘게요. 아, 근데 갖다 두는 걸 깜빡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엄한데 자전거를 버려둔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두의 우산, 모두의 자전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범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게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딱 자물쇠 채워두고 했을 건데 빌려 탄다는 말이 되나? 자물쇠 그지? 딱 자른다든지 해서 훔쳐가는 건데 그건 너무 핑계다라고 느끼신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은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많은 자전거에 자물쇠가 고정식 자물쇠예요. 뭐냐면은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한번 싹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까먹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철 시간 없어. 대놓고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은, 자전거 뒷바퀴가 움직이는 자전거가 여기 있네. 잠깐만 빌려 탑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서 이제 뭡니까? 자전거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12만 8천 건의 자전거 도난 중에 자전거 열쇠를 안 건 게 거의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자전거를 이게 뭡니까? 놔두더라도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쉽게 간단한데 자전거 자체를 들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앞뒤 양쪽 다 자전거를 뭡니까? 고정을 한다는 거의 없어요. 뒷바퀴만 못 움직게 뭡니까? 세워두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를 살짝 뒷바퀴를 들어가지고 앞바퀴로 돌돌돌돌 끓는다 하더라도 자전거가 움직여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두고 나중에 뭐 끊어버린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 또한 조금 스포츠형 그런 자전거는 열쇠가 없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런 자물쇠를 구입하고 그 열쇠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있잖아 쉽다고 하네요. 아 이게 더 쉬워요? 짝킹하고 가면 되잖아요. 앞뒤 바퀴 양쪽 다 자물쇠 좀 단단하게 잠그면 되지 않나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자전거 어떨 때 탄다 했어요. 엄마가 장 보러 갈 때,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출퇴근할 때. 여러분 아침에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자전거
락 걸리는 게 열쇠 2개로 갖다 풀고 그거 앞에 놔두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서 또 주차해 두고 자전거 뒷바퀴 해가지고 하고 이래서 학교 가요. 귀찮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맨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알고는 있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장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언제 일일이다 이거 합니까 이거. 장바구니 앞에 있으면 무겁잖아. 자전거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장바구니 잠깐 들고 있으면서 완타치로 착 이래도 하는 게 엄청 편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매년 말이 나오지만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다 자전거 도난이 나오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자전거 하는 거 말고도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전거의 방범 등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살 때 자전거 가게에서 이거 자전거 구입하셨으니까 방범 번호 등록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자전거가 플러스 우리한테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주고 자전거 방범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주소 쓰고 이름 쓰고 있잖아요. 휴대폰 번호 쓰고 등록을 한 번호가 나와가지고 C를 줘요. 그거를 자전거에 딱 붙이거든요. 없어지면은 신고하면 바로 잡겠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경찰서에 갑니다. 선생님 저 잃어버렸어요. 자전거 찾아주세요. 그러면 경찰에 사건 접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누구님 잃어버리셨네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할까? 연간 12만 건이나 없어지는데 이거는 랜덤입니다. 뭐냐? 일본에서 자전거가 가끔 일시 검문이 들어가요. 어떨 때 일시 검문이 들어가요?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해 떨어지잖아. 밤 어둡잖아. 껌껌하잖아. 그런데 자전거 불 안 켜고 다니는 사람. 불 켤 때 앞바퀴 굴러가는 거는 발전 형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불을 켜게 되면 자전거가 좀 무겁습니다. 페달이 무거워져요. 잘 안 나가.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자전거 불을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 아저씨가 삑삑 이래가지고 위험하게 밤에 불 좀 켜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자전거 방범 그 등록 딱 경찰이 이제 임시 검문할 때 스캔을 해요. 그럼 정보가 딱 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조를 해요. 훔침 자전거면 거기서 이제 딱 맞닥뜨려가지고 잡는 거야. 그게 아닌 이상은 못 잡아요. 뭔가 있으면 경찰 간분이 쪼쪼쪼 해서 등록번호 보여주세요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이 이게 자전거 방범 등록이지 실제적으로는 차량 등록이랑 똑같이 얼마만큼의 자전거가 일본에 존재하는지 통계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수치상 내기 위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범 등록으로 찾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검거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있잖아요. 소유자에게 무사히 돌아온 건수도 반이 있잖아요. 12만 건 중에 6만 4천 건은 돌아온대잖아. 아까 말한 게 이 우산 효과라는 거 이게. 범죄라기보다는 잠깐 빌려서 타고 딴 데 놔둔 거야.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내 자전거가 여기 왜 있어?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6만 4천 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잠깐 빌려 타고 딴 데 갖다 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도난이 일본에서 제일 큰 문제일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자전거가 많은 것 때문에. 뭐냐면은 교통사고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의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67,531건. 일본에 있는 모든 교통사고 내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입니다. 다른 일본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 안전장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자동차는 자동 브레이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는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상에서 자전거의 교통사고 건수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전거 사고니까 좀 조만한 사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망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흉기가 된 자전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흉기냐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일본의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도로에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전거가 워낙 옛날부터 타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라는 룰이 없을 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를 탔어요.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 자전거는 어떤 걸까? 보행자. 일반 도보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 가면은 아마 일반 도보에 자전거 사람들이 막 따릉따릉거리고 막 있잖아. 좁은데 지나는 사람 많이 볼 거예요. 왜? 죄의식이 없거든. 당연한 거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전거가 가끔 슈행 달려오다가 도보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딱 치어요. 넘어져. 머리를 찍어. 죽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일본에서 꽤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본 속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요즘 이게 더 심해요. 왜?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마트폰 게임 아니면 유튜브 자전거 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더욱더 뭐 이게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도보에서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는다 그런 분들 일본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뒤에서 쌍 하다가 부딪혀봐. 좀만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런 고령인 사람들은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 넘어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예. 이거는 제대로 규제해야 된다라는 말도 진짜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 개정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명확하게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해놔가지고 딱지를 떼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법 개정해서 정했었는데 바로는 못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시작하면 국민들이 혼란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좀 시간을 놔두고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법 개정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시작한다. 자전거에 파란 딱지가 내년 4월 2016년부터 시작된다. 스마트폰 보면서 자전거 운전해. 경찰이 봤어. 처음에 경고를 합니다. 선생님, 스마트폰 보고 운전하시면 자전거 타시면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딱지 안 돼요. 다음엔 주의하세요, 선생님. 이러면 가요. 바로 적발해가지고 딱지 뗀다 이러면 너무 사람들이 반응이 심하니까 경찰이 잡아서 경고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러면 봐줄 수 있고 잡아떼면은 무조건 잡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 그러면 이걸 괜히 왜 도입해? 사람마다 다르잖아.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한번 인지를 시킨다는 게 일본은 중요한 거예요. 즉 뭐 벌금을 떼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전거 도둑도 잠깐 빌려 타는 거야. 죄의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잠깐 스마트폰 본 거야. 죄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선생님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인지하세요. 이런 어떤 계도 같은 느낌이죠. 예, 그걸 넣으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했는데 내가 뭐 이러면은 너 딱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전거 좀 이제 운전 이상하게 한 친구를 잘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잘하니가 너무 도를 넘었어요 진짜.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차 대 차가 아니에요. 자전거예요. 골목길에서 사람이 튀어나온 거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걸어서 나온다든지. 자전거는 쉥 하고 분명히 내가 교차로 진입할 땐 자전거가 없었어. 교차로 진입하고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쫙 나서 팡 박히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자전거도 사람이 죽거든요. 차랑 부딪히면. 그러면 갑자기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일본은 엄청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보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이유, 지형 조건, 본인이 학교를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회사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장보러 간다라든지 생활 패턴이 한국과 일본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일본은 옛날부터 자전거를 타는 거를 기준으로 주택개발, 자전거를 타는 걸 기준으로 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집에도 자전거 주차장 이걸 만들어둔 거예요. 자전거는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앞에 있어서 여러모로 한국과 좀 다른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혹시나 일본에 여행 와가지고 자전거 탈 기회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은 한국보다 땅도 꽤 넓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나름 퍼져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의 지방 동네 가면은 대중교통이라는 건 볼 수가 없고 기본은 자동차가 없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 면허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멀고 역도 멀고 버스 정류장도 멀고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은 자전거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간이 되더라도 일본은 자전거를 쓰는 사람이 타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건 안 들어요. 오히려 앞으로 뭡니까?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 자전거 운전자? 예, 그런 사람이 늘어서 문제다. 이런 말을 오히려 할지언정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일본은 줄어들 거예요? 는 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일본의 영상 작품,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에서 일본의 일반 가정, 일본 사람들의 일반 생활을 그릴 때 자전거가 무조건 같이 등장을 한다는 거. 왜? 그게 생활감을 더 사람들에게 더 돋보여주게 하니까. 예, 그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저런 식으로 뉴스 나와가지고 좀 단속을 세게 하겠다는 것도 워낙 자전거가 흉기가 될 수가 있고 위험하다 보니까. 특히 스마트폰. 앞을 안 보고 자전거만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서, 요즘 스마트폰 게임도 많이 있잖아요. 게임하면서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전거 타면서 귀 딱 막고 있잖아요. 요즘 에어팟 이런 거 있잖아. 귀 막고 안 들려? 이래놓고 이제 본인의 세상을 가는 친구들. 빵 하더라도 못 들어요. 예, 그 사고 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일본에 맞게 자전거도 좀 많이 뭡니까? 적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뀐다는 거. 예, 이렇게 좀 뭡니까? 그 나라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법도 좀 이렇게 진화되어 간다. 라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